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의욕 넘치는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현재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원래는 결혼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참 흥미로워요. 아마도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남편이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는데 이렇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가끔은 걱정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낯선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처녀 시절 제가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차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우리 남편이 마치 슈퍼맨처럼 나를 구해줬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뇌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차에 치여서 그 덕분에 나는 티끌 하나 다치지 않고 목숨을 구했지만 남편이 대신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천만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큰 사고였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어요. 피가 섞인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우려는 게 쉬운 거 아니겠지만 처음 보는 남자가 내 목숨을 구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의 행동은 그냥 감사할 뿐이었는데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정말 멋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반해서 그의 간병을 맡아주었고 결국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목숨을 구해준 사람과 연인이 되다니 이보다 더 운명적인 일이 어딨을까 싶었어요. 우린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남편이 항상 나에게 맞춰줬어요. 만약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보물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먼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데려가고 고생시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내가 원하면 한다며 거절하지 않았다. 가끔씩 나를 구박하고 혼내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한 걸까? 내가 없으면 못 산다며 결혼을 해준 남편. 결혼 후 나는 또 다른 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시어머니였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착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은 똑 닮은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이셨단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자기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먼저 챙기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모욕을 받을 만한 사람마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품어주시는 시어머니. 그런 분이 나의 시어머니면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실지 상상도 못하더라.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자란 아들을 데려다준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한테 늘 해주고만 싶어 하신 어머니셨어요. 저야말로 이렇게 착한 아들을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시부와 시숙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된 제가 실행력이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쩌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인간들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시어머니는 평생 어떤 욕심도 없이 겸허하게 남들에게 베풀며 사시는 분이셨는데 반면에 시아버지는 놀부심보도 그런 놀부심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욕심이 많고 그 욕심만큼이나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갑질은 기본이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도 돈 욕심이 최고였던 시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돈이라면 모든 것인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형이 시숙도 그런 시부를 쏙 빼닮은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부가 재혼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이 젊은 시절 각자 사별을 하시고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오셨는데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다 연이다 재혼을 결심하셨다더라고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남편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여자 혼자서 고생하며 자식을 키워온 우리 어머니께서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인 줄만 알았고
서로 자식을 키우는 비슷한 입장이라 함께 의지하며 살자고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데리고 결혼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고 의붓아들은 계속 엇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피 한 방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과 시숙은 다르긴 했어요. 순한 남편은 형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고 대둔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숙은 착하고 순한 동생을 항상 구박하고 무시했대요. 시어머니가 의붓아들 앞에서 야단치는 일도 있었으니 어떻겠어요. 또한 제가 시집 오고 직접 겪은 일들도 많았죠. 시댁에서는 양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꽤 커서 제 남편도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조장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씩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숙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명백히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서 우리 남편을 비난하는데 실제로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무작정 비난하고 곤란하게 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날 때는 술통을 들고 우리 남편을 무참히 때려 상처를 입힌 적도 있었죠. 더구나 제가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본 못한 위험한 상황들을 숨겨두고 있었겠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이 석갈한 것처럼 화가 났지만 그러나 며느리인 저도 시숙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완화시켜주며 그런 행동은 왜 하는지 딱지를 붙이기만 했죠. 게다가 시숙이는 여느 때와 다르게 시어머니에게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저에게도 위압적으로 다가와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이전에는 싫었던데 그런 일을 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어요. 또한 시아버지는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계속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결혼 생활에 돈을 아까워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들이 스스로 한 결혼식에 오셔서 처가족 축의금을 다 챙겨가셨어요. 게다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남편 친구들이나 시어머니 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손님들도 많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자식 결혼식 축의금을 훔쳐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후에도 시어머니 집에서는 돈 관련해서 불쾌한 일이 많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양조장을 크게 해놓으셔서 시부모님 가정이 돈이 부족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돈을 아끼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몇십 년째 집안 경제를 도와주는 생활비를 받으시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모임에 골프를 즐기거나 술자리에 나가서 밖에서는 화통하고 성격 좋은 회장님으로 알려졌지만 가족들에게는 돈을 아끼셨어요. 이렇게 돈에만 집착하는 시아버지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결혼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착하고 다정하고 시어머니 또한 어머니처럼 대해주셔서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위해줬으며 예쁘게 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신 것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거나요. 며느리를 자식처럼 생각하신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힘들 때에도 가장 큰 지원이 돼주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결혼 생활을 하는 중 저희 가족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남겨진 엄마께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 더 많이 엄마를 돌봐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내 잘못 같아 크게 충격을 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도 우리 엄마마저 일찍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었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그 생각에 걱정이 많았죠. 불효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다른 걱정도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돈 걱정이 가장 컸어요. 의료보험이 있고 혜택도 많지만 암 치료는 비싼데 수술비나 입원비뿐만 아니라 신용이든 아무리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간병인급여나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돈 걱정이 가장 클 테니까 말이죠.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아직 일하시면서 노후에 대비하시는 상황이라 병원비 걱정은 없을 정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죠. 친정 엄마께서 병으로 인해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시아버지 몰래 3천만 원을 제게 내주셨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많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도 않더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이었습니다. 서다려 이 돈은 너희 아버지도 모르는 돈이니까 받아도 돼. 아니에요 엄마. 나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도 아버지에게 생활비 받아 안 하세요. 무슨 돈이 있어 나무요.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딴 주머니가 없어서 너의 말대로 생활비 다 쓰는 입장에서 무슨 돈이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따로 모아둔 돈이니까 괜찮아 엄마. 큰 돈을 나한테 어떻게 받아. 그러지 마요. 나는 정말 죄송해서 안 돼요. 누나가 내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병 고치는 데 쓸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아까울까? 하지 마요. 그냥 받아요. 나는 가서 간병해 줄 수도 없는데 이 정도는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나는 엄마의 사정을 분명히 알아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다른 가족들 몰래 돈을 건네주시는 엄마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요. 너무 큰 돈이라 밖에서는 죄송스러워하지만 그 도움으로 숨겨졌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우리 어머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로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쟤는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주신 시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했고 그녀를 제 은인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받기만 하다 보니 이 은혜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얼마 후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술, 담배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병들어 쓰러지셨죠. 다행히도 시기적으로 수술을 받아 좋은 상태로 회복 중이었지만 후유증으로 한동안 거동이 제한되고 간볼 수 있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고 모든 것을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간병을 돌볼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성스레 시아버지를 돌보셨어요. 남편이 하나뿐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당신은 정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봐주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런 희생이 가족의 사랑과 연결을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가정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을 도와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곳에 견디기 어려운 아비가 있었고 난 그런 간병 임무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죄도 없는데 누가 어머니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했다. 아비가 아파하셔서 그런지 자주 어머니에게 화를 풀곤 했다. 아픈 사람을 돌볼 때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냐며 말이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드나든다는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냐며 너는 아프고 불쌍한 내를 무시하거나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놈인 줄 알아 라며 내 모습을 무시한다. 어찌나 나를 직방노인 취급하는지 너희들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염치도 없는 놈들이다. 정말 무시당하니까 그런 거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며 여보,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열심히 돌보는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화만 내었다.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난리를 치고 음식을 해도 입에 안 맞는다며 구박하고 나이든 몸으로 아버지 목욕까지 맡아주는 어머니에게 물의 온도가 안 맞다며 물을 끼얹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미끄러져 크게 다쳤을 뻔했다. 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어머니의 노고 덕분에 아버지의 상태는 서서히 좋아졌어요. 몇 년 동안 걸릴 것이라고 했던 마비 증세도 1년 만에 호전되어 이제는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찾았죠. 사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돌봐주고 마사지를 해주어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입원 후에도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일은 드물다며 놀란 것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그러한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도 하지 않고 자신이 운이 좋아서 회복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회복해서 다행이었고,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 일이 없어서 다행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옷 좀 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낮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전복죽을 먹고 싶어 하셨는지 어머니는 혼자 먼 수산시장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운전도 못하는 분이 멀리까지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그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며 다쳤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믿을 수 없으며 병원으로 급히 가서 조치를 취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큰 수술을 2번 받아야 했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치셔서 앞으로 걷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신경은 살아있지만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정도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여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겠지만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병원에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때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신랑은 서운해하더라고요.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병문안을 하지 않았던 당신,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앞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밥을 차려오라고 하였다. 당신은 돌아와서 몸추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모두를 떠나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깊이 걱정되더라.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려고 합니까? 지금 어머니가 아프신가요? 아버님도 어머니 간병이 되어주시는데 밥을 못 차리시다니요. 아버님, 진짜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것은 또다시 우리가 기아로 살아야 할 이유이다. 이미 할 수 없음에도 며느리나 놀아주는 것은 알아서 할 것이며, 그럼 뭐 하는 것인가 집으로 데리고 왔나요? 여자랑는 나하게 수발 드는 소리를 듣는 지금, 어머님은 아버님 아플 때 수발을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님도 당연히 그런 것 같다. 너무 많은 말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남의 수발까지 들지도 못하니 그냥 아무렇게 요양원에 버려버린다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상황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저도 말입니다. 치매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로망에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맨날 편만 들더니 제가 시험을 따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어디 사아버지가 나서 쫓을 거냐? 그렇지 않다고 아빠에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산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기에. 다행히 아직 귀는 안 모사드는데 제가 볼 때 아빠가 더 마음이 아이니까 어미가 모십니다. 애니가 입으실 분에게 그딴 말을 하시다니. 아니, 인연이 어디 우릴 다처럼 하는 거냐? 저는 여자를 두기 위해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빠야 그러지 마십시오. 저가 잘못했어요. 저가 다 잘못했으니까 며느리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진 좀 진정하세요. 이를 나쁜 소리 치다가 진우 사탄 날 거예요. 저는 제가 나는 게 아니라 천알이 못하는 거예요. 흠센 거지. 간당 먹은 건데. 그래도 며느리로 대접하니. 집에서 그런 걸로 배웠을까? 아빠가 제가 그런 대접을 해주셨는데. 저 시접해서 여태까지 아버님에게 뭐 하나 받아본 뭐 하나 없어요? 그렇게 놓고 어미님까지 괴롭히시는 걸 어떻게 참다요? 그동안은 어시어머니가 참다가 해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참고 있다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지만
그 속에서도 다정하고 헌신적인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지지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술수를 부리던 그냥 다 참았어요.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마다 화도 나고 마음도 아팠지만 어머니가 고요히 계시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 좀 보세요. 더구나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계속 참으려고 할 거예요. 어머니 참으며 살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으로 너희들이 힘들게 하느라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끝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서러운 모습으로 온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울었고 한참 후야 겨우 진정되신 어머니께서는 그때서야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양조장을 운영하던 시모님이 어머니 계셨는데 그 후 유부아버지가 조금씩 어머니의 권리를 빼앗아 가셨고 이제는 마치 사장인 것처럼 어머니와 남편을 부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일화를 듣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지지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엄마가 손자를 약간 위한 것으로 망각하고 참아낸 암컷처럼 그건 논경입니다. 대신 제 결합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은 왜 나를 위해 어머님과 남편과 나머지를 지켰는지 궁금해하네. 나는 어머니가 경제적 이유로 참아냈을 줄 알았지만 왜 아쉬운 걸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법도 산 남자, 키우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혼했는데 그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시. 어떻게 그때 초인을 만나기 전에 단순히 열심히 대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또 재테크도 사랑해 왜 나에게 모습을 모르겠나? 이전에 선의 시기를 거칠 때마다 정직하고 박침 요새를 만들기 위해 많은 번 헤쳐다고 약혼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바람에서 착한 것을 했으므로 선신의 일을 정사하거나 혼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지속시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시던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정을 몰랐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네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모르지만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느 정도 상황을 알아가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만 했지만 속이고 이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착한 어머니와 남편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지만 더 이상 어머니와 남편이 고통을 받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사돈과 시어머니 사이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당분간 우리 엄마 곁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부가 우리 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혹시 언제든지 들어와서 어머니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정집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거기까지 손을 뻗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이든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너무나 기꺼이 수락해 주셨어요. 엄마도 힘들 때 이런 부탁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몇 달 동안 빚을 지겠지만 너는 왜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 거니? 너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잘할 테니까 바쁘면 내가 도와줄게. 오히려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서운할 뻔했어.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업무 처리 잘해.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해요. 도와야 해요. 엄마 말이 맞아. 힘든 때일수록 가족들이 뭉쳐야 돼. 우리 어머니,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다짐대로 시부와 시숙을 위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물론 계획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죠.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 악연을 끝내기로 생각하시고 복수하자는 제 말에 동의하시며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저까지 고통받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시부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돈이라면 자식도 가족도 보지 않는 시부에게 그동안 누리던 것을 다 빼앗는 방법이었지요. 알고 보니 양조장뿐만 아니라 시부가 타던 차, 시댁집까지 모두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15명 모두 된 게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개차반 같은 시부가 사실은 신용불량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혼하기 전부터 빚이 많았고 돈 문제로 감옥도 다녀왔고 신용도가 낮아서 노력해도 신용회복이 쉽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와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온 것만으로 편했던 사람이었는지 책임을 떠안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태까지 자신의 재능으로 고생 없이 살아왔지만 그것도 이제 끝났다는군요.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부가 사장직을 맡고 있는 양조장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명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시부를 쫓아내면 끝이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부가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쌓아온 권력을 갑자기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시부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시부가 그들만을 승진시켜 혜택을 주어 입장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트, due to text limitations, the translation is shortened in this response.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다스리던 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회장님 없이는 사무실에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었더라? 사모님이라던가 그것마저 잊을 만큼요. 회사 사랑스러운 사무실 3개에 사장님 없이 일을 벌리던 직원 중 한 분은 사물함을 부를 때처럼 부르는 일이라고요. 그 인간에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인간이 사장료를 대신 내 곁에 있던 모습은 옳다고 말할 순 없죠. 그러나 그 인간이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었던 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었지요. 다시 말해, 만일 그분이 그런 연이스런 일을 잘하고 있다면 이처럼 결과가 나타날 이유 텐데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두 분이 이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는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도 아니고 진짜 대표도 아니라서 왜 그 사람이 회사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시부를 따르던 직원들이 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너무하지 않나 싶었어요. 주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직원을 계속 두고 둔다면 다른 직원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그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끊고 싶어도 손 쓸 빌미가 없어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랬죠. 하지만 파보니 정말 끝이 없더군요. 그동안 그 직원들이 출장을 핑계로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필요할 때마다 회사 비품을 남용하거나 회사 물류 트럭을 사용해 사고를 내고 폐차시키기도 했어요. 또한 술값이나 유흥업소 드나드는 등 작은 비리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이 덕분에 제가 그 직원들을 합법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 있었고 회사는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며 시부는 자신의 입이 떨어지겠다 싶었는지 나를 찾아와 욕을 하며 협박을 시작했어요. 넌 뭐 하는 짓이냐? 제대로 말해야지. 너 이제 어른인가? 어떻게 내 부모님 건나?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모르니? 라며 나를 비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들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이야말로 혼자만의 문제로 앓던 것 같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너는 지금 가족들을 이용해서 무엇이든 얻어보려는 모양인데 난 이렇게 손쉽게 넘어갈 것 같냐? 법적으로 손댈 때면 너 하는 짓들 그만인데 내가 없어진다 해도 내게는 관계가 없어. 지금 내게 무슨 괴멸을 해보려는 거야? 너무도 세상의 무서움을 몰라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어디서 도둑질처럼 움직이던 놈일지 몰라도 난 건드렸던 인간만 건드릴 뿐이야. 나이 들면 무서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란 거 알았어? 사소한 일로 협박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살 거야. 알았어.
너무 날 무시하고 협박하다가 실수할 거야. 나도 동생들을 불러 널 숨기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어.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내 아버지가 진짜 협박범으로 감옥에 갈 거야. 괜찮겠니? 아니, 뭐가 무슨 죄 없이 어른을 무시하다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줄 아는 줄 알아버리겠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이를 먹어도 모두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닐지. 나를 없애겠다고 협박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이젠 법의 힘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고 말이야. 마음을 다잡았을 때 새로운 가해자가 찾아와 버렸다. 협희 씨. 저리 좀 타세요. 아역은 엄마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아.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협박하고 시아버지를 쫓아내려 한다는 게 뭐야? 재수 씨와 진성이가 엄마를 달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대. 오늘 이혼 소송을 할 거라던데 정말 이대로 가게 하지 말아야 해. 다이가 지금 이제 와서 이혼을 하면 무슨 좋은 게 있어? 엄마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혼자라도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진성이가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그 녀석 내 얘기면 곤란해. 난 없으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재수 씨도 좋은 일만 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해. 그런데 그 아들 같은 녀석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님이랑 똑같이 말하시네. 그런데 지금서야 말해 뭐 어쩌려고. 두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결혼했겠지. 남편이나 어머니는 성격이 여리해서 그냥 참고 계셨을 걸 모르지만 저는 너무 큰 성격이야. 저런 사람들과 계속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은 끝까지 갈 거고 앞으로 어머님의 권리를 되찾아올 거야. 그 집도 비워야 하니까 이사할 집을 빨리 찾아야 해. 이혼하면 즉시 쫓아낼 거니까 싫으면 길거리에서 자야지. 서둘러요. 연애를 진짜 좋게 해줬더니 주제 모르고야. 너 그런 걸로 누가 겁먹겠어? 라며 지금 이러면 소용없어. 우리가 그들을 30년간 데리고 산 것 같았어. 그렇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야말로 이혼당해서 쫓겨날 거라고 걱정해야 할 거야? 이혼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제가 나서자 시부와 실수기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젠장 말하지 않겠다며 협박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약자 앞에서만 강한 비겁자들이야. 나는 꼭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려 했어. 그러나 그들은 칼을 갈더니 어느 날 나는 해코지를 당했어. 그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 재판에 참석했던 날 시부와 실수기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차들을 느꼈어. 운전하는 도중 계속해서 위험하게 국교운전을 하는 차들이 있어 사고가 날 것 같았어. 그리고 재판장에서 노려보던 시부와 실수기가 나를 협박하려다 중간에 일어나서 저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대로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는 걸 발견했어요. 시버와 시숙은 나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고 나를 협박하고 사진을 찍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참을 수 없어져서 나도 증거를 얻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증거가 나왔어요. 그들이 나를 스토킹하도록 지시하고 내 차의 브레이크 선까지 자르게 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나를 원망했어요. 그들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죠. 처음부터 그들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일한 것을 빼앗기만 했는데도 자신들은 왜 그리 당당한 걸까요? 도둑놈 심성을 보여주며 자신들을 부렸어요.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며 나를 갈았던 사람에게 마침내 증거를 잡아내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시부모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사이 여럿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시부모님들은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을 팔아 돌아올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미수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았고 마침내 가족의 비극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시부가 감옥에서 숨졌고 시숙 역시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에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앞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공덕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생 동안 좋은 일만 하신 분이라 그 정도 기적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가 예전처럼 두 다리로 걷게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제가 대신 어머니의 두 다리가 되어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시켜드리며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니 저희 가족에게는 오로지 좋은 길만 남아있을 거예요. 주눅들어 살았던 남편도 이제 어른스러운 대표가 되어 가족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지지하며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